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하면 대체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떠올리시겠지만 1960년대 조선산업에 대해 취한 육성 정책은 수입 대체 공업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된 배경과 실제 정책 실시 과정, 그 결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박정희 정권 통치기에 있어서 조선산업 육성 정책이 일관된 것이 아닌 일정한 차이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조선산업 육성 정책의 기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주도 육성 정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가 아닌 군사구테타라는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그 정권 획득의 약점을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경제발전을 통해 상쇄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국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여 발전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경제개발계획 안에는 조선산업 육성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으로 수립된 조선 5개년 계획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선보인 조선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내자 외자를 합쳐 50억 원을 조달하여 총 6만 7천 톤의 선박과 엔진 2만 2천 마력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은 부족한 외항선 공급을 위한 5만 1천 톤의 건조와 이미 이승만 정권기부터 시작되었던 노후선 대체 관점의 목선 1만 6천 톤 건조로 구분되었습니다. 엔진 생산은 주로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엔진 생산으로 역시 노후 엔진 대체용이었습니다. 외항선 건조는 물론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선 건조가 가능한 대한조선공사가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간 만성적 경영난에 빠져있던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10억 원의 증자를 단행하여 이 10억 원은 조선 5개년 계획 총 자금 50억 원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경제개발계획 조선산업 육성에 정부가 동원하기로 한 자금의 20%를 대한조선공사 정상화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1차 경제개발계획하에 조선공업 육성에서 수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선박의 자체 공급, 다시 말해 수입 대체적 관점의 육성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초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성장을 국내의 여력을 총동원하여 이루어보자는 의미의 내포적 공업화였고, 이것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 1964년 전후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경우 1960년대에는 일관되게 수입 대체적 관점의 육성 기조를 유지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수출산업으로 정부가 주목한 것은 주로 경공업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조선산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한조선공사의 극심한 경영난과 이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조의 저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박 건조와 관련된 정부 지원책도 1950년대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선박 건조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1950년대와 1960년대로 구분하여 비교 정리한 것인데, 박정희 정권의 지원책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58년 제정되었으나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하지 못했던 조선장려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선박 실수요자인 선주의 자기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선주는 전체 건조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 40%, 저리융자 50%로 선박 건조비를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융자는 연리 5%, 15년 분할 상환이었고, 선박 건조 기간 동안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며 건조 예정 선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후한 조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시장금리는 이것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인플레이션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세금의 경우도 선박 건조와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면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경우 국내에서 조달되는 기자재에 대해 물품세의 면제 혜택이 있었으나 수입 기자재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마저도 철폐하였기 때문입니다. 1967년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조응에서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로 법률 제1937호로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 조선을 장려하여 조선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은 조선업자의 상공부 등록, 선박 건조 및 개조 등에 대한 상공부 승인 등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관리와 장기저리 자금 조성, 국산화 장려 등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상공부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조선공업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이승만 정권기 제정된 조선장려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조선공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주요 시책을 보면 우선 조선장려법의 핵심이었던 보조금 지원은 어선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대신 정부 재정에 의한 장기저리융자를 전체 건조비의 85%로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상환주권은 연리 7.5%, 15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1969년부터는 기계공업 육성자금이 방출되면서 조선부분도 이 자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선공업진흥법 시행을 통해 선박의 수입대체 진전, 국산화율 제고, 수출 증가 등을 기대하였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조선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표와 같은데 여기서는 1971년까지 국내 선박 수요가 약 총 60만 톤이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톤을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첫 해인 1967년 2만 톤을 시작으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1971년에는 6만 톤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선박이 10만 톤 정도이니 그중 60%를 국내에서 건조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기조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국가주도하에 수입대체적 관점의 육성정책을 대체로 계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공업진흥법 등 육성을 위한 법제의 정비,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춘 대규모 국가주도 계획조선 실시, 그리고 일제가 남겨놓은 국내 유일의 대형 철강성 건조조선소인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를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선박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대한조선공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육성정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